오늘 코스피는 약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7월 달에는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고 핵심 섹터만 급등하니까 강한 섹터, 재료 있는 섹터에서 종목 선정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종목이나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면 손실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핵심 테마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 식품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식품주도 성장주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내수주이고 굴뚝주였습니다. 그런데 K푸드가 동남아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고환율이기 때문에 이 식품주들이 영업이익이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내수산업에서 수출 성장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주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고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식품주를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익 줄 겁니다. 푸드웰, 냉동만두 공장 가동률이 140%라고 합니다. 이 식품주 기사가 계속해서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그룹이 폭등을 했는데 저평가돼 있고 이렇게 M&A까지 있어서 이 식품주에 매매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품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주에 봤던 노보주하고 HLB주 간단하게 보고 식품주 알아보겠습니다. 노보주 보면 두산 로보틱스 3.8% 상승을 했지만 21선 돌파 못했습니다. 에브리봇 충분히 조정을 받고 21선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21선, 5일선 보고 매매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료 있는 강한 섹터에서 5일선, 21선 보고 매매하면은 수익 줍니다. 해성 에어 로보틱스도 21선 이렇게 터치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13% 상승을 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쌍바닥 정확하게 나오고 21선 돌파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수익 납니다. 항상 강한 섹터에서 종목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HLB는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 진입했고 그리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옵니다. 이제 21선, 5일선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항상 눌림 줄 때 매매해야 됩니다. 추격 매수하면 손실날 확률이 높습니다. HLB제약, HLB생명과학 지금 5일선이 여기 있고 이제 21선이 돌아갑니다. 당분간 조정 나온다 생각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 보면 펩트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삼천당제약 5일선 터치하고 밑꼬리 그렸습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이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집중해야 됩니다. 니게캠바이오 저번주에 봤을 때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5일선 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전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바디텍 매드도 거의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손절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바이넥스도 이제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전고점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섹터, 대장주 있는 섹터에서 종목 선정해서 매매하면은 수익 납니다. 화장품 관련주하고 반도체는 워낙 고공권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급등락은 할 겁니다. 잘 매매하면 수익 얻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심하면서 매매하시고 이 식품 관련주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제약바이오하고 식품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삼양식품을 보면 5일선 돌파했습니다. 물론 21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5일선 돌파했다는 얘기는 조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도 눌림 나오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21선, 5일선 이 두 가지 차트를 보면서 이격을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단기 매매는 거의 수익 줍니다. 항상 이
21선, 5일선 이격을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FMB도 아직 21선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할 것처럼 하고 다시 2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아마 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 안 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4조 그룹이 폭등을 했습니다. 4조 대림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항상 특징을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해서 내려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격이 너무 큽니다. 당연히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21선 근처 오고 이렇게 상한가를 칩니다. 강한 종목은 이렇게 21선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4조 시프트는 조금 틀립니다. 여기 보면 급등을 하고 21선하고 이격이 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확하게 21선 터치하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세력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 매수하고 한 번 더 21선, 5일선 근처에서 한 번 더 매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4조 산업은 또 틀립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21선을 살짝 이탈을 시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21선을 살짝 이탈했다는 얘기는 21선 매매하는 사람은 손절을 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손절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21선 이탈했지만 선두주자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512선 매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512선을 정확하게 터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하고 512선 근처에서 한 번 더 매수하면 됩니다. 4조 오양도 21선 완벽하게 이탈시키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512선이 여기 있으니까 조정은 나올 겁니다. 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4조 동화원도 아주 급락을 시켰습니다. 급락을 시키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22%까지 상승을 했는데 눌림 주는 거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눌림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CJ 시프트 이렇게 512선 타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21선 돌파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일단은 512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신라교역도 512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혹시 눌림 주면 절호의 기회로 보고 매매하시면 수익 줍니다. 물론 저점에서 올라왔으니까 전저점 손절라인 칼처럼 잡고 매매해야 됩니다. 손절을 못하면 이런 종목 매매하면 안됩니다. 한성기업도 이렇게 급락할 것처럼 하고 거래량 급증시키고 512선 돌파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512선 매매하면 됩니다. 물론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재료는 있으니까 이 대장주 보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조금 약합니다. 풀무원, 푸드웰, 흥국 FMB도 거의 바닥 왔습니다. 교촌 FMB, 우양 대체적으로 그 외 종목들은 조금씩 약합니다. 항상 512선, 21선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류 관련주가 수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국순당 이렇게 급등을 하고 21선을 이탈시키고 이틀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5일선 돌아갑니다. 눌림 주면 절호의 기회로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무학도 5일선 돌파했습니다. 윗꼬리가 있으니까 아마 눌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 맥주도 지금 21선 이탈을 했는데 512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512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마니커 FNG 탁고기 관련주도 지금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12선 돌파했습니다. 512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마니커, 하림도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512선 타고 내려오다가 돌파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512선 매매하면 됩니다.
여기 식품 관련주 보면 이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여기 위에 있는 종목이 선두주자입니다. 이 사조 그룹이 뒤늦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종목은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도 대장주가 급등을 하면 수익은 줄 겁니다. 그리고 주류 관련주 이 네 종목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 종목은 닭고기 관련주로 이 닭고기 관련주도 거의 바닥이니까 5일선, 21선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이나 반도체 매매해도 수익은 주겠지만 고공권이니까 위험합니다. 손절을 칼처럼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대응하는 게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수익은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안전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